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은 주말에 아주 큰 변동성을 겪으며 100K 아래로 하락을 했다가 현재는 100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고 난 이래로 보시게 되면 아주 큰 일들은 보통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사이에 일어나는 걸 매우 자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란 이스라엘 관련되어 있는 미국의 공습도 또 우연히 주말에 발생을 하면서 자산시장 중에 유일하게 24시간 365일 돌아가고 있는 코인 시장이 큰 충격을 맞이했고 변동성을 모두 겪은 주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에 20만 명씩 청산이 됐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어떤 것들이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에 다가올 수 있을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첨상물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약간 회복을 하는 관망에서 회복을 하는 그 단계에서 미국이 직접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말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정말 큰 급락이 있었고 오랫동안 힘겹게 버텨왔던 100K가 무너지면서 롱 포지션이 아주 많이 정리가 됐던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숏 포지션이 너무나 강력하게 득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펀딩피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심리적인 부분들도 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좋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챙겨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주말이 다가오면서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숏 포지션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현물 매도세가 늘어나면서 선물에 영세천산이 발생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발생을 했을 때 일어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또 주말에 발생을 했다가 주말이 지나고 나서 일부 회복을 하고 평일이 됐을 때 그 일을 일으킨 당사자들끼리 화해했다, 조금은 유예한다,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망 모드로 진입을 했다가 그 뒤에 다시 회복을 하는 그 구도의 시작점에 위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란, 이스라엘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전달이 됐을 때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을 지켜주거나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있는 세력들 같은 경우는 관망 모드로 들어갔던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에 관련되어 있는 2주 동안 유예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별다른 움직임 없이 관망을 하거나 매도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미국의 이란 직접 공격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관망과 매도로 일관하던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던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최근에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큰 변동성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모든 자산시장 참여자 중에 코인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가 적은 알트코인 중에서도 알트코인 선물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고통을 많이 받은 주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말마다 각 토요일, 일요일마다 2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청산이 됐었고 금액으로는 한국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돈이 또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80% 이상,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 날라간 게 80% 이상인 거고 그러니까 숏 포지션보다는 롱이 많이 정리가 된 주말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란, 이스라엘 관련되어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가 되고 있다는 거는 2주 정도 됐기 때문에 다들 인지를 하고 있을 텐데 이게 더 큰 게 없는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봉쇄를 하겠다, 이란에서 이런 이야기가 공격을 받았으니까 본인들도 이제 보복 관련되어 있는 걸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해협 같은 경우는 중동에 매우 중요한 원유가 움직이는데 매우 중요한 해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시화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유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가능성이 크고요. 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사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란의 원유의 80%는 중국으로 수출이 됩니다. 이 기름 같은 경우는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란과 이스라엘, 미국의 영향이 아니라 미국과 다시 한번 중국의 이 바운더리 안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중요한 기점에 와 있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 이야기인데 중국한테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 뭔가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이유는 이란의 기름의 80%가 중국으로 가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이런 국지적인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다시 한번, 지금도 뭐 국지적이진 않지만 더 큰 지정학적 리스크로 확대가 될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걸 알고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거 헤지펀드들은 잘 인지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금요일 날 유난히 금요일 날 뭐 음모론적이긴 한데 미국이 공격하기 전에 헤지펀드들의 이 유가가 상승할 거다라는 거에 베팅이 급격하게 늘어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들은 뭔가 이런 흐름들이 다 짜여진 판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유가는 뒤에 뭐 베팅을 하고 공격을 하고 또 해협을 막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가는 급등을 했고 다시 조금씩 가라앉으면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에 있다. 그러니까 헤지펀드들과 이 방향성이 일치하게 가고 있고, 누군가는 아주 큰 이 돈을 벌었다. 매크로적인 부분,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돈을 벌었고 24시간 돌아가는 코인 시장은 타격을 다 입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나니까 주말에 전쟁에 준하는 그런 리스크를 막 던져놓고, 주말이 끝나고 나니까 트럼프는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또 진정을 시켜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반복적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이해하겠지만 특히 코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금요일 밤이 되면 안 좋은 소식이 나와가지고 모든 악재를 크립토가 다 받아낸 다음에 월요일이 되면은 악재가 약간 해소가 되면서 진정되는 그런 환경이 구축이 되는 걸 너무나 반복적으로 특히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나서 많이 보셨던 모습이 이번에도 조금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립토만 고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사실 이란, 이스라엘 지정학적 리스크 정말 큰 일이기도 한데 많이 지쳐 있습니다. 크립토 하시는 분들이.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이 규모 자체가 2021년도 붓다빔 때, 그러니까 부처님 오심 날 때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그때의 하락폭만큼 청산도 일어났고요. 또 레버리지를 축소를 시키고 시장에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퇴출이 된 것 플러스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늘어나는 비율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심리적인 부분과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에 있었을 때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변수가 더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급감을 하고 있다. 사람들이 정말 지쳐가고 있다라는 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요즘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트코인도 하락은 했지만 알트코인들이 더 큰 폭의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65%를 넘어가고 있고, 이게 60% 갔을 때도 진짜 다 온 거 아니냐, 너무나 많이 올라갔다, 알트코인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게 넘어 65%까지 올라가면서 알트코인을 투자하는 건 정말 힘든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을 제외한 토탈 3의 시가총액,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은 트럼프의 관세빔 때까지는 아니지만 관세빔 나오고 뒤에 약간 안정이 됐을 때 시점만큼 이 시가총액이 떨어진 거, 계속해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구간으로 다시 내려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 비중이 많으신 분들부터 더 많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도 하락을 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글로벌 M2 통화량 비교해 봤을 때, 유동성을 비교해 봤을 때 아직 크게 이탈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도 조금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알트코인을 투자함에 있어서 최근에는 한 가지 더 같이 경쟁자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서클사가 유동성, 돈들을 엄청나게 흡수를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핫한 이야기들이 전해지면서 돈들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는데,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런 돈들은 알트코인에도 이제 어느 정도는 왔어야 되는 돈들인데
최근에는 비트코인 그리고 코인 시장에 투자가 되는 스테이블 코인을 서비스한다라는 요런 그런 주식들한테도 돈이 가면서 알트코인에 돈이 가지 않는 이중교를 걷고 있는 시기다. 첫 번째로는 알트코인이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이런 것들도 알트코인의 일종이다라고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져가고 있고 문제점이 생기고 있고 100K를 밑으로 내려오고 찍고 올라왔지만,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변화된 건 사실 없습니다. 변화된 건 없고, 또 기업들도 지금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자산으로 편입을 하고 있고,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하락장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은 매입해가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아직은 비트코인으로는 변화된 건 없지만 코인 시장에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시점이고, 중요한 부분, 제목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더 큰 부분,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란, 이스라엘, 미국이 아니라 미국, 중국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지점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지하면서 시장을 견뎌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